원하는 걸 두 개나 가졌는데 내 삶은 바뀌는 게 없고. 그거 원하는 거 두 개가 그냥 시세로 따지면 두 개 합치면 한 10억 정도는 되겠네. 그럴 수도 있죠. 부채 없이 생각한다면. 아니 부채도 자산이니까 우리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. 그쵸. 그만큼 자산가가 된 거네. 2년 전에 비해서 아니, 굉장히 큰 자산가가 된 거는 맞잖아요. 아니, 어떻게 보면 다른 방법을 또 찾아야죠. 맞습니다. 살아남을 방법을. 아까 선생님이 했던 말씀이 되게 기억에 나요. 할 수 있는 방법, 다른 방법이 있을 거다를 선생님은 지금 잠깐 얘기한 거에서 느껴지는 게 생각을 항상 열어두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. 보통은 여기서 안 되면 내가 실수했네 그걸로 자책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수한 걸 수도 있지만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를 모색하시는 분이라고 생각도 되게 들어요.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최대한 알아볼 수 있는 만큼 알아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벌어졌을 때는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지. 이렇게까지 맞아요. 내가 알아봤는데 또 예상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 다른 방법이 있겠지.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려고 하는 편 같아요. 선생님한테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. 아유. 나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에 만나게 되면 위축되거나 두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당연히 있잖아요. 근데 나는 선생님 같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런 영향을 나도 반대로 받는 것 같아. 내가 어쩌면 잠깐 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. 그쪽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위축이 되니까 생각이 좀 닫히는 경향이 생길 수 있잖아요. 근데 선생님이 알아서 이렇게 찾아와서 나한테 또 알려주니까 저도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면 되지라는 출구를 찾게 되는 거라고 생각도 되게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피스텔 청약까지 일을 벌려놓은 거네. 그렇죠. 그래도 그 추진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월세를 6개월 만에 거의 120을 만든 그 추진력이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. 또 앞전에 아파트 분양과 오피스텔 분양이 있었기 때문에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드네요. 그러면 선생님 한 2년 동안 큰 변화들이었다는 생각도 드네. 완전 바뀌었죠.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직장 즐겁고 매일매일이 해피하고 제가 그래서 막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주변 사람들한테 눈 뜨고 꿈꾸는 기분이라고. 직장이 너무 즐겁고 내 생활이 행복하다. 눈 뜨고 지금 꿈을 꾸는 것 같다. 와. 그 정도로 즐겁게 살았으니까 걱정 없이. 그런 사람이 없어요.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게 되게 많이 느껴져요, 선생님한테. 그런가요? 그래서 그 기운이 나한테도 되게 오는 것 같아. 제가 어떻게 또 선생님 같은 아닙니다. 분을 이렇게 만나게 아닙니다. 됐는지 제가 작가님을 제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. 제가 감사하죠. 그래서 그거 두 개 컨덩치잖아 사실. 잔금 치고 전세를 받든 뭐 월세를 받든 아니면 내가 거주를 하든 큰 목돈이 앞으로 나갈 예정인 거고 이미 좀 뭐 중도금도 받고 그랬을 거 아니야. 다 이제 무이자하고 이래가지고 부담은 없구나 그럼. 가져가는데 부담 없어요. 잔금 치를 때가. 큰 거를 벌려놓은 거잖아. 그쵸. 그러면 이제는 이 정도 했으면 큰 거 두 개 갖고 있는 사람도 사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선생님 나이 때는 더 없을 거라고 생각도 드는데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나아갔네? 아니 막상 가지고 싶은 거를 가졌는데 제 삶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. 그리고 부모님도 이제 그만해라. 조금 한번 숨을 거르고 관망을 해라. 좀 부모님이 좀 선관이 있으신 게 집값이 막 올라가기 전에 그때 집을 한 채를 또 구매를 하셨었는데 그 이후에 엄청 하늘을 치솟을 때 기다려라. 못 가는 걸 가지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면 기회가 온다. 일단은 이제 그만해라.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원하는 걸 두 개나 가졌는데 내 삶은 바뀌는 게 없고 그거 원하는 거 두 개가 그냥 시세로 따지면 두 개 합치면 한 10억 정도는 되겠네. 그럴 수도 있죠. 부채 없이 생각한다면. 부채도 자산이니까 우리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. 그쵸. 근데 이거는 나한테 현금 흐름 안 갖다 주니까. 뭐 그럴 수도 있죠. 네네네. 근데 그만큼 자산가가 된 거네. 2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큰 자산가가 된 거는 맞잖아요. 어떻게 보면 수치상으로는. 그쵸. 수치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 나이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는 자산이 이만큼 생겼는데 내 삶이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진 않네. 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네. 어떻게 그렇죠? 오히려 더 잔금을 납부할 때까지 돈을 모아야 돼. 그렇죠. 더 열심히 이제 와이프는 더 직장을 다녀야 되는 거고 상황이 선생님도 더 야근 그쵸. 시간에 근무해야 되는 거고.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좀 그때는 이제 뭐 주택 청약 그리고 뭐 부동산 소위 말해서 뭐 갭 투자 이런 관련된 책만 봤었는데 다른 걸 한번 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뭐 경매라는 게 있긴 있었는데 네. 제가 경매를 할 줄 몰랐어요. 너무 그거는 이제 고수의 영역이다. 나중에 배워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우연찮게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련된 거를 다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막 재개발 재건축부터 해가지고 막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이제 우연찮게 작가님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. 그잘 안 후랭이 나오는데. TV
네. 거기 딱 추천 영상이 딱 나와서 보는데 처음에는 반지야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거 처음에는 이게 아닌가 싶어 그때 그냥 껐어요. 저희 좀 이상한 놈이네라는. 아니 그게 아니라 반지하를 투자한다고 좀 느끼기엔 저는 이제 새 아파트 이런 걸 했었는데 그렇죠. 청약 2개 받은 게 겉으로 봤을 때는 이상향이라고 생각하는 물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모두가 원한다고 맞아. 좋아하는. 그래서 그때는 그냥 생각을 했는데 또 추천 영상에 떠가지고 그때 이제 출근하면서 이제 봤어요. 근데 이제 그때 이게 어떤 놈인가 이거 한번 들어봐야겠다. 근데 그때 충격 받았습니다. 그래요?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. 이게 그때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게 부자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이제 남들이 투자하지 않는 데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듣게 되니까 또 진짜 깜짝 놀랐죠. 그래서 그 막 몇 년 전 된 그 영상을 호랭이 TV 강북구 수익 지하철 뚫린다는 그게 네, 3m로 네. 그 세입자가 네. BMW인가 외제차였다는 그래서 이제 작가님 영상을 다 찾아보게 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작가님이 책을 쓰신 거예요. 그래서 작가님 책을 읽게 됐죠. 그러면서 이제 경매를 통해 이런 이제 월세 현금흐름을 내는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깨닫고 이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관련된 책들도 알아보고 막 했는데 그럼 반지하 그런 내용은 없는 거예요 다들. 대부분 다 그렇죠. 이제 시세 차익형으로 집을 싸게 낙찰 받아가지고 전세를 줬다가 그 집 팔고 막상 다 그런 류의 내용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그걸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면서 작가님 영상을 찾아보고 작가님 유튜브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작가님 유튜브를 진짜 보이는 것부터는 다 봤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작가님의 생각에 좀 이제 주입이 되기 시작했죠. 그러면서 좀 저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큰 거 2개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자본금이 이제 별로 없는데 여기서의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? 그래서 효율을 따지기 시작을 한 거죠. 그래서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게 진짜 맞나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경매책을 그때부터 경매들 한번 다 읽었어요. 유명한 이제 유튜브에서 쓰신 그런 경매 내용부터 해가지고 그런 관련 이제 경매 오래된 그런 것까지를 다 찾아보면서 다 읽어봤죠. 그러면서 이거는 한번 내가 직접 만나서 수업 들어봐야겠다. 작가님 수업이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. 그럼 경매 책을 읽으면서 경매를 볼 때는 어떤 걸 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조금 방법을 찾긴 했어요.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겠구나를 해서 모의 입찰식으로도 한번 해보고 또 집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 책에 써져 있는 대로 좀 많이 알아본 것 같아요. 준비를 조금 하고 있었는데 작가님 수업을 듣자마자 바로 확신이 생겼죠. 이 방향으로 다시 달려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오피스텔 경매까지 가게 된 거죠. 방향에서 확신이 생겼다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? 제가 원하는 거였어. 딱 이 부동산 관련된 이걸 투자를 하면서 이 경매에서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현금 흐름이 내가 원하는 거였어요. 덩치 큰 부동산을 2개를 해보니까 저는 경험하는 게 그래서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고 생각도 드는 게 만약에 선생님이 처음부터 이 월세 쪽으로만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갈증이 또 생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연찮게 청약에 대해서 아파트가 하나 된 거고 또 오피스텔도 분양을 받다 보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선호하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시세의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덩치가 큰 거 2개를 갖게 될 예정이지만 이게 별로 삶은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